네, 또 출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상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한번 하셔야지, 의장님. 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상호입니다. 먼저 저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박승민 위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우리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간단하게 일어나서 간단하게 묵념을 좀 하고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희생되신 우리 희생자들, 피해자들, 특히 희생자들 명복을 빌면서 다 같이 추모의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묵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과연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러한 사회인가에 대한 깊은 회의와 분노, 슬픔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런 시스템을 점검해서 과연 국가가 제대로 대책을 세웠는지, 그리고 과연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여야 합의로 이렇게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도 공직자로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제에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위원장으로서 치우치지 않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기존 특별위원회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님과 국민의힘 이만희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김교흥 의원님과 이만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간사님들은 자리로 이동을 좀 해주시고요. 원래는 이제 간사위원님 인사 말씀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인사말을 듣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간사님 인사 말씀만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말씀은 다음 회의 때 듣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김교훈 간사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교웅 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희생자 158분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과 196분의 부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만희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매우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부상자와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도 알지 못한 채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만희 간사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이태원 참사 사고에서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빠른 케어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교훈 간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간사위원으로서 또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경찰, 지자체 등의 보고나 현장 대응의 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가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표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에 또 있지만 국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결코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 간의 신뢰와 또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치의 의혹 없는 진상규명과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 기관, 조사 기관과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범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내용이고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와 함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의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이태원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총 45일로 하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국정조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네, 우리 전주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도 될까요? 네. 예.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같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특위는 결국은 정확한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특히 정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획서 2페이지입니다. 계획서 2페이지에 이번 참사의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좀 참여하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등의 의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참사가 나지 않았냐 하는 이러한 결국은 정치적인 공세를 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피력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경찰을 지금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정부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 그날 마약 범죄 단속 때문에 결국은 필요한 구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가 난 거 아니냐, 이러한 것도 정쟁으로 흐를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는 계획서의 목적에서 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 조사 목적, 조사 범위, 조사 방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범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항이 있습니다만 이 조사 범위와 지금 조사 방법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조사 대상 기관을 볼 때 과연 이 대검찰청이 왜 포함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2014년 5월 29일에 있었던 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검은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대검을 지금 여기 이 조사기관에 물론 협의를 통해서 됐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니면 그 관련자가 나와서 여기서 이 진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경찰에 대한 지휘권 도는 마약 범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어서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저는 좀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대검찰청을 과연 포함시켜야 될지 그리고 특히나 이 국정조사가 어떠한 그런 방탄용 지금 국정조사로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많은 이 시점에 대검찰청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다. 이런 면에서도 저는 뭐 여야 협의를 존중하는 그 마당에 대검찰청에 대한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부분, 특히 이 수사의 수사 영향을 뭐 현재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수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딱 감안해서 굉장히 최소한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법 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춰서 어떤 특정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지 아니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그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서 지금 대검이 본 의원이 좀 파악한 바로는
이 대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마약 단속 수사는 관세청 등에 대해서 좀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청은 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 그날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그런 사태에 대해서 대검에서 경찰에 보낸 그런 공문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검을 지금 포함시켜 있는 이 마당에 그 부분 어떠한 건 공문서가 있었는지 어떤 구체적 지시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조사를 해가면서 그런 구체적인 지시나 아니면 관여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 대검찰청에 대한 수사는 매우 최소한의 부분에 그쳐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배제를 할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위원회 의결까지 저는 가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용 원장님. 예, 김기용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주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만희 간사님하고 이 조사 계획서를 서로 협의하고 어느 정도 위원장님하고 해서 합의를 한 문건인데요. 처음에 1쪽에 이번 참사의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부터 해서 마약 범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를 할 때 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이제 경호 경비 인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약 범죄를 단속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안 넣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검찰청 마약 수사 대검찰청 부분은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회의가 늦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대검찰청도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저희들이 증인 채택을 하는 걸로 이만희 간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국정조사 이 자체가 정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은 저는 이게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갔을 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나 또 유가족 또 희생자분들 부상자분들에게 굉장히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단언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요번에 좀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만희 간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오늘 조사 대상 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대검찰청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원내 대표님 관계 사이에서는 큰 틀의 범위에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시는 것이고 또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조사의 범위나 목적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또 여러 우리 간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어 나가는 부분에서 이 대검찰청 문제가 사실은 부각이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주혜 의원님 하신 말씀 그대로 대검찰청은 수사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법적으로든 실제상으로든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경찰과의 어떤 업무 연락이라든지 업무상의 관련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쟁의 우려 등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김기용 간사님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마약 관련 수사의 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련된 질의 내용들도 마약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렇게 하시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따 말씀하시고 나서. 마약 관련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하고 그 관련 주요 내용들도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한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께서도 좀 양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는데요. 대검찰청은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을 증인으로 하는 거에는 여야 간사위원끼리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그 질의의 내용과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해서 거기까지 합의한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실의 뭐 국정상황실이나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의 범주를 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합의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증인을 채택할 때 마약 수사의 부서의 장으로 한다. 거기까지 합의된 겁니다. 네. 네. 예, 우리 말씀 안 하신 분이 조수진 의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네, 조수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마약 투약 소재에 관해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검찰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인력 배치를 검찰에 확인하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만 합의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행여라도 부패 게이트를 가려보겠다는 어떤 정치적 의도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이번 국정조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것이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부에서라는 단어를 썼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일부에서란 단어를 쓰므로 하면서 사실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는 것, 이것에도 역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장은 부정부패 수사의 장이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수사와 마약 수사를 총괄하는 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질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맡겨놓겠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잘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지켜보실 겁니다. 자, 요 주제에 관해서는 이제 저도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 참사의 원인이 어디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국정조사를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쪽에서는 이제 마약 수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니 그러면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하는 정도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신 거고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면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국정조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확신해서 절대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이 미친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면 국회는 조사의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해서 조사를 해볼 수는 있는 것이죠. 나중에 국정조사를 해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신 내용을 존중하고요. 다만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대검찰청을 부르면 그 주제가 갑자기 너무 광범위하게 번져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어떤 주제까지 다루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이런 엄청난 참사를 대하는 그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데 어떤 특정한 이 주제,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나 주제에 무관한 그런 정략적 주제를 세게 다룬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건 서로 의원들을 믿어야 되는데 저도 사선 의원입니다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당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질의해라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국회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그리고 여야 지금 간사님들 간의 합의한 내용을 서로 존중해서 일단 증인 채택을 그렇게 국한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조금 믿어야지 그 증인을 놓고 각각의 국회의원이 어떤 질의할지까지 미리 지금 예단해서 막으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신뢰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좀 지켜봐 주시고 아마 마약 관련된 분을 주로 이제 증인으로 채택하면 주로 의원님들의 질의가 그 관련된 데 주로 이렇게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믿고 하셔야지 그 서로 신뢰가 국정조사위원은 공동의 운명체인데 여기서부터 그런 불신으로 시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당이 처한 입장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길게 하면 아주 구체적인 문제, 세부적인 문제까지 합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서로 이 정도의 말씀하신 것으로 취지를 서로 이해하고 그 주제는 다른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주제는 서로 무슨 말씀하신지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이만희 간사님. 네.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시죠? 예,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한정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확한 워딩은 대검찰청의 경우는 마약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고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하여 질의한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까? 아 힘드네. 그 그냥 저를 존경하는 믿으시고 그냥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우상호 위원장님이 정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 증인까지는 여야 간사가 우리 대검찰청에서는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여기까지 합의를 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까지 우리가 규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특위가 어떤 특위입니까? 여기서 내용과 다른 거를 질의하고 정쟁으로 가면 아마 제가 보기엔 그 당이나 그 의원이나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서로 신뢰 속에서 이 특위가 가동이 돼야지 우리 간사님처럼 이렇게 규정을 하기는 이게 어렵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시죠. 그냥 마약 수사 담당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로 마약 수사가 이 사고의 직권주적 원인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주로 따져보시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주제와 무관한 다른 또 말씀하실 분 우리 진선미 의원님 이어서 한천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약간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짝 저희 의총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서 용산 이태원이라는 그 지역을 언급을 하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됩니다만 실제로 용산 이태원에 거주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렇게 지나치게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되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나 다양한 단체에서는 12구 참사나 여러 대안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그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 장소를 특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 최소한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가급적 12구 참사라는 좀 그 지역을 나타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참사 이후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2차, 3차 피해들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 목적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밝히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조사 목적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주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그 158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 국민들은 사고 이후에도 국가는 어디에 있는지 정부에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조사가 우리의 조사가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그 전체 회의라든지 상임위에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정부에서 주최 측이 없는 행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주최 측이 없는 행사다 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그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면서 정부가 말을 바꾸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기동대 파견과 관련해서는 용산경찰서장은 기동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장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진술이 엇갈린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희생자들의 명단을 장관은 받은 적이 없다. 자기는 모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기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국정조사가 정말로 전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서 정말 의미 있는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의 자료 요구나 제출을 이런 것이 있을 때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혹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마 이게 엄청난 사회적 참사를 다루시기 때문에 다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거고 또 여러 걱정되시는 바가 많이 있으실 텐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느 당에 득이 되고 실이 되느냐의 문제를 벗어 던지고 정말로 대한민국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요청을 절절하게 깨닫고 그것을 대안을 만드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조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의원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 위원님들 인사하는 순서는 다음 회의로 미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 보좌할 수석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실무적으로 보필하시기 때문에 먼저 유상조 수석 전문위원 인사하십시오. 네, 다음 박규찬 전문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아시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을 보면 저희 국정조사는 그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지는 이제 본 조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청문회하고 기간 업무 보고 받고 현장 조사하는 공개적인 활동들은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일정을 특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두 분 간사께서 그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특히 이제 증인을 채택하게 되면 증인은 7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어떤 특정한 시점에 회의를 열어서 날짜와 증인 채택을 해놓되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그에 따라서 본 조사를 수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본 조사는 늦어지지만 아마 자료 제출 요구나 자료 조사를 좀 하셔서 예비 조사에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니까 아마 바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료 요청의 경우는 현재 국회 법상 위원회 의결하거나 아니면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자료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셔서 의원님들께서 그 활동에 참조하시고요. 저희는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이제 본 조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6페이지 보면은 조사 기간이 45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네. 예비 조사 기간이 예산 처리 시까지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위원장 하신 말씀은 수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방금 결의하고 의결하신 내용하고는 좀 배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고 예산안 처리가 된 이후에 국정조사 특유의 증인 채택과 일정을 의결하게 되면 그로부터 사실은 또 수년된 거거든요. 한 7일 정도, 8일 정도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본 조사는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즉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4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사들께서 좀 지혜를 발휘하셔서 미리 의결해 놓고 그러면 날짜를 대충 특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여야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늦어지면 여야 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 어차피 또 미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늦어질지 땡겨질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정조사의 세부 계획을 의결하게 되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바는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조사 기간은 45일, 네. 명년 1월 7일 날 마치는 걸로 그리고 세부적인 일정은 예산 통과되는 그 일정하고 연동해서 뭐 지혜롭게 하겠다 그런 취지시죠. 그렇죠. 수년된다는 게 45일을 연기한다는 뜻이 아니고
본조사 일정을 미리 못 박아놓고 예산안이 그거보다 늦게 처리되면 그 본조사 기간을 수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혜롭겠다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건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네,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안 통과가 된 이후에 이제 본조사가 들어가는데요. 대개 한 12월 9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본조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조사 들어가기 전에 예비조사가 사실 굉장히 충실해야 되고 얼마나 예비조사가 정말 압축적으로 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조사 기간이 짧은 것도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위원장의 말씀 중에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원 3분의 1 요구가 지금 법정 요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계속 의결을 하실 건지 과연 그게 가능할 건지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모인 상태에서 위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위원실에 위원들이 그 요구가 오면은 위원장님이 위임을 받으셔가지고 그 위원회 명의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그런 그 문제를 방법은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네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 요구의 위원장 위임의 건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야 간사님들에게 의원님께 신청해 주시면 여야 간사님께서 3분의 1이면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행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늘 도장을 찍으시면 요청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임할 수가 없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진선미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처리가 되고 나서 저희가 쭉 진행이 되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본조사. 예. 그런데 이제 심리치료 재난심리지원 체계에 관한 건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 주변에 유가족이나 또 지인들이나 또 현장에 같이 갔다가 생존됐거나 또 구조 과정을 지켜봤거나 구조에 참여했던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때 그 중앙 사고 재난 심리 지원 추진 체계를 보면 그 안에 관련 부처가 전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태원 죄송합니다. 저도 자꾸 뵙는데 이 12구 참사의 경우에도 벌써 그 같이 갔던 친구 중에 생존자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 유가족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람도 있고 또 유가족들 많은 분들이 지금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지원 체계에 관한 전체적인 점검을 위원장님께서 병행해서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 이 예상되는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시는 거 이거를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특위 이름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상당히 필요한 제안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미리 검토한 바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즉답드리기는 어렵고 여야 간사 간에 좀 논의를 해주셔서 지금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돌아가신 분과 돌아가신 분의 유족 근데 이런 분들이 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일행이랑 같이 갔다가 혼자만 생존해 오신 경우에 자살하신 분도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의 트라우마 치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면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권한에 있는 일은 아니나 우리 국정조사 양쪽 간사께서 또 이런 문제들도 한번 점검해보는 취지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4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요. 이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사의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분 간사위원님들께서는 각 교섭단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국정조사 특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이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